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522명, 해외 유입 42명, 총 564명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예정됐습니다. 시작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지금 백신 접종 현황과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십시오. 예, 백신 접종 2차 접종까지가 하면 완료되는 건데 이 완료된 사람이 50만 명이니까 전 인구의 1%를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67만 명으로 인구 대비 7.2%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상 반응 신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1%, 그러니까 100명 중 0.81명에서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0.15%니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상 반응이 있다는 신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백신 접종 효과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가장 먼저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이 요양병원 시설에 계신 종사자 또 이용자분들이죠. 최근 보니까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확진자 수가 1, 2월 달에는 한 주간. 네, 이충원 기자, 일단 그 정례 브리핑 듣고 계속 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정례 브리핑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목 1 담당관이 배석했습니다. 고음 및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5월 9일 일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65명이었습니다. 직전 한 주간에 597명에 비해서는 32명, 5.4%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4로 그 직전 주의 0.99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4월 하순부터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중 휴일이 있었고 감소폭이 작아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 추세인지는 불명료합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역대 최대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권에서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체의 경향인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로 보이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담 중환자 병상 782개 병상 중 72%, 560 병상 여유가 있으며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만 6천 병상 중 9천여 병상, 약 58%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휴일과 봄철로 인한 이동과 모임이 많았고 울상 등의 변이 바이러스 증가와 같은 위험한 요인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폐된 실내에서의 모임과 행사, 여럿이 하는 여행 등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내보다는 최대한 야외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내 시설의 경우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실 것도 함께 권고드립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현재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7월부터는 보다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방역관리주간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24개 중앙부처가 소관시설 4만 4천여 개소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경우는 463회였고 현장 간담회도 114회 개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3,2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조치하였고 18건에 대해서는 처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유흥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도 별도 운영 중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4월 15일부터 11,000개소의 업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4,9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였고 3건은 고발 조치, 42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나머지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주간 시행된 장차관의 직접 점검 등의 특별방역관리 주간은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처별 지자체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종교시설의 방역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은 39건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배를 통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배 전후의 소모임이나 예배 과정에서 작은 집단 감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차관, 실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종교단체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비대면 종교 활동을 위한 데이터를 지원하고 콜센터 등과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라마단 등 주요 종교 행사에 있어 종교인들께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13일부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도 가능해집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예약을 받고 있으며 5월 9일 0시 기준 26.2%, 약 4분의 1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이 예방접종입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절대적으로 이익이 커집니다.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서는 5.2%,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 1,874명의 95%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반면에 한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된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잘 악화되지도 않습니다. 일각에서 부작용으로 걱정하시는 희귀혈전증의 경우 100명당 0.001명에서 나타납니다. 치명률이 100명당 5명인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10만 명당 1명 정도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 조기 발견 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거짓에 의한 소문으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신고되면 정부와 독립적인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철저히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지난 4월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 67건 중 거의 대부분인 65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의 사망이었으며 2건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등의 자극적인 소문이 많으나 가장 고도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검증 결과 다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그 결과들도 동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진국들에서는 안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맞는다는 거짓 소문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의 경우 접종자의 3분의 2, 2,1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였습니다. OECD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나라도 접종을 하는 중입니다. 대통령, 총리,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저희 방역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였습니다. 외국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총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어르신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집단 면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률 70%, 80%가 아니라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권고이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과학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며 저희 방역당국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과학적이고 거짓에 근거한 소문을 믿지 마시고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친지, 가족, 자녀분들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예약을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온라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며 가족분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효도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받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전해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초윤 기자,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현재 상황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약간 감소 추세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주 평균, 그러니까 하루 평균 확진자 국내 발생 수가 지지난주 이제 597명에서 이번 주에 565명으로 32명 정도 감소를 했고 또 네. 재생산 지수도 점차 감소를 해서 0.94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멈추셨던 그 고령층 중심으로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소식도 계속 이어서 전해 주십시오. 앞서서 이제 고령층 예방 접종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희귀혈전증이라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부작용으로 생각이 되는 건데 이게 100명당 0.01에서 0.001 수준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100명당 치명률, 그러니까 네. 치사율이 5명, 5명이 넘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 어르신일수록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양병원은 지금 요양병원 시설 다 이제 백신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2월 달에서 요양병원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주당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월 말에는 이 숫자가 100명 이하로 줄었고요. 최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난 일주일간 단 4명이 확진됐다고 줄었군요.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백신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네. 괴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23명 중에 22명이 집단 감염이 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명, 30대 여성인데 이분만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백신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고령층 접종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는 60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면서요? 현재 이제 70대, 그러니까 70세에서 74세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4명 중 1명 대상자 중 26%가 지금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60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는 권고사항인 백신 휴가를 의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현재는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상 반응으로 열감이나 발열이나 어떤 통증 같은 게 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 시 현재는 의사소견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 사항이고. 그러니까 유급 휴가나 병가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하루 이틀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지금 목표인데 높이려면 이 휴가를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국민의 3분의 1이 면역을 형성하면 코로나19 유행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코로나 종식은 아닙니다. 매년 독감이 발생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예방접종으로 막잖아요. 주로 이제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접종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령층 또 고위험군을 보호해서 사망을 최소화하는 게 집단 면역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생산 지수 2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70% 백신을 접종하고 절반 이상이 그 항체를 갖는 게 이제 목표인데 네. 현재 재생산 지수가 1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 인구의 35%가 만약 항체를 갖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죠. 대유행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재생산 지수가 1이니까 상반기에 1,200만 명, 1,300만 명 접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는 대유행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초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564명으로 어제 700명대에서 하루 만에 500명대로 줄었는데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국내 확진자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4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42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52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9명이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100명 넘게 줄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요. 확진자 규모가 주말 동안에는 줄었다가 주중에 이렇게 다시 증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에는 어제 700명대 확진자가 나와서 다음 주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과 경기는 세 자릿수입니다. 서울은 2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상황을 보면요. 경남이 30명, 그리고 울산이 28명, 전남이 24명 등입니다. 특히 이 울산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북, 제주, 부산 등에서도 1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가족 간의 모임이 늘면서 가족 간 감염이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일상 속 감염이 가족 간에 전파되는 형태가 많은 상황인데요. 주요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교회와 관련해서 1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직장 관련이 12명이고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 5명이 가족 간 전파입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가족과 지인들 모임 관련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가족 모임에서도 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겠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7% 정도입니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낸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예약 대상이 확대됩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3일부터는 60세 이상까지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은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며 꼭 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개인 방역 수칙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선제 검사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교회에서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교인 12명과 가족 2명, 지인 1명 등 모두 15명이 감염됐습니다.
동대문구 직장 관련해서는 6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뒤 1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이 됐습니다. 수도권의 기존 집단 발병 사례 중 강북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5명이 더 확인돼 총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시설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으로 감염이 전파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기계 제조업과 군포시의 교회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조업체 직원 1명이 먼저 확진된 뒤 가족과 직장 동료의 가족까지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고양시 통신판매업 관련해서는 3명이 더 확진돼 누적 17명이 됐고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도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총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가족 모임에서 새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6일에 가족 모임을 가진 후 가족 4명과 지인 4명 등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북 익산시에서도 가족과 지인 모임 관련 사례에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8,400여 명.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지인이나 가족 등 선행 확진자와 만난 뒤 감염되는 경우가 44%였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27.6%에 달했습니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65세에서 69세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11,000여 명, 2차는 27,0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모두 367만 4천여 명으로 우리 국민 전체 대비 약 7.2% 수준입니다. 2차례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2만 7천여 명 늘어나 누적 50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201만 4천여 명, 화이자는 166만여 명입니다. 고령층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예약도 본격화됩니다. 내일부터 65살에서 69살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60살에서 64살 노인은 사흘 뒤인 1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사전 예약을 마치면 60대 후반, 70대 초반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0대 초반은 다음 달 7일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상자가 고령층인 만큼 자녀들이 본인 인증을 거쳐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70살에서 74살 사이 사전 예약은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인데 예약률이 20%를 웃돌았습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95% 이상 발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상 반응이 드물고 있어도 증상이 경미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모두 237건 늘어 19,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6%가 근육통과 두통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백신 수출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의 비공식 화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코로나19 백신 특허 보호 면제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지재권 보호 면제가 단기적으로 특효약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모두가 백신 수출을 활성화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3,7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한 후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졌다가 지난 6일부터 나흘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1일 신규 사망자 수도 4,092명으로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 수는 24만 2,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세가 커지면서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경제 수도 뭄바이가 있는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등은 일시 봉쇄령이나 봉쇄령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3억 회분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본토에서 3억 82여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까지 2억 회분 이상을 접종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가로 1억 회분의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시노팜과 시노백을 포함해 4개의 자국산 백신이 대량 생산되는 데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적다는 인식이 퍼지며 중국 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은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교통과 출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말까지 14억 인구의 70에서 80%에게 백신을 맞춰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한밤중에 손님을 받은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4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지하 주차장으로 손님을 입장시킨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해당 업소가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청의 협조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화장실 등에 숨어있던 손님들을 붙잡았습니다. 단속 당시 8, 90명에 달하는 손님들이 방 19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비상구 등으로 절반가량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만 2살짜리 입양딸을 학대해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입양딸은 뇌출혈 흔적과 함께 온몸에서 타박상으로 보이는 멍들이 발견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오늘 새벽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만 2살짜리 입양딸 B양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어제 오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양을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대형 병원 의료진은 뇌출혈 흔적과 함께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 타박상으로 의심되는 멍들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B양 양모로부터 최근 아빠에게서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 7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0시쯤 양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뇌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관련해 이전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달 들어서 강원도는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부는 날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횡성에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와 강풍특보가 함께 발효 중이어서 산림당국은 진화헬기를 상시 대기시켜 놓는 등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 정상부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신속한 헬기 투입으로 다행히 2시간도 안 돼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불이 강원 산간이나 동해안 지역에서 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엔 요즘 순간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연일 불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지다 보니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났고 걱정이지. 우리 아들들이 거기 불 떼지 말고. 그때도 보이려 불 안 뗐어. 그냥 잤어. 겁나서. 무서워 못되겠다. 산림당국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산불 조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시 인력도 늘렸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만 진화 헬기 8대가 상시 대기 중이고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에 더해 군까지 산불 진화 비상협력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에 산불 감시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가운데 절반가량이 입산자 부주의 등 실화로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지난 2월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단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인데 단기 고용 구조가 산재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건조 중인 선박 탱크 안 곳곳에 빨간 통행 금지선이 쳐져 있고 용접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40살 장모 씨가 13m 높이 선박 탱크 안에서 일하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장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장 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화기 감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추락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그다음에 그분의 이동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확인 결과 숨진 장 씨는 조선소 내 단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단기 공사 하청의 계약 기간은 대개 1년 미만으로 작업 환경 적응 기간이 짧아서 노동자들은 그만큼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낯선 환경에서부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업체들이 한 20여 개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 측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노동자 44살 A씨가 설비 주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설비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노동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회사가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O의 잔해가 베이징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24분 대기권에 재진입해 인도양 상공에서 해체됐다고 AFP 통신 등이 중국 국영 CC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잔해 대부분은 대기권에 들어온 뒤 낙하하면서 녹아내렸지만 일부는 몰디브 인근 인도양에 떨어졌습니다. 인도양에 떨어진 잔해물은 무게 20톤, 길이와 직경은 각각 31m와 5m에 달하는 발사체 상단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로켓 잔해가 지상에 떨어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창정-5BO의 잔해가 지상에 있는 민가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중국 항공우주당국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4살 여자 어린이 등 3명이 총격을 받아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4살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인형을 사는 도중 총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들이 맨해튼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명에서 4명의 남성이 논쟁을 벌이다 1명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본다며 이 사람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이 다음 주 일본에서 회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TBS 계열의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도쿄를 방문해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까지 3자가 참여하는 정보기관장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의 공식적인 회동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김밥과 자장면 등 외식 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 물가 지수는 113.02로 1년 전보다 1.9% 올랐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체 39개 외식 품목 중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은 23개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죽으로 1년 전보다 7.6% 상승했고 자장면 가격은 2019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3.2% 상승했습니다.
김밥의 경우는 4.4% 올라 2019년 11월 이래 가장 상승률이 컸고 햄버거 6.1%, 생선회 6.0%, 구내식당 식사비 4.4%, 볶음밥 3.8% 등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품목은 피자와 커피, 학교 급식비 3개뿐이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황사가 물러나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영동과 영남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지역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이지만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부산이 1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부산이 20도, 광주 24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